그동안 시장은 특별히 많이 사지 않아도 올랐다라고 제가 거래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버티지 못하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자금들이 파킹 자금으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티기 어렵겠죠. 왜냐면 자금이 없으니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9일 금요일 현재 시간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수락 연설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좀 보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좀 기다렸다가 해당 연설을 보고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전날 있었던 다우지수부터 설명드리면서 오늘 사항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33포인트 1.29%가 하락한 466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고가를 일단 한 번 더 넘기면서 찍기는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찍은 직후에 곧바로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부분처럼 결과적으로 계속 부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담이 있던 부분에 의한 매물이 좀 급격하게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는 다우지수의 조정이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 자체는 계속 강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될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쪽에서 신경을 썼던 건 트렌드적인 측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들 또한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스닥도 전장 대비해서 0.7%, S&P 500도 전장 대비해서 0.78%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었던 다우지수 쪽이 시세를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주가의 조정으로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서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3대 지수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3대 지수가 같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주가가 부담이고 제각각 움직였던 주가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그 주가의 움직임이 동일성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동일성을 가져가면서 이게 미국 전체 시장의 호흡 조절인지 아니면 섹터별 조정인지 굉장히 헷갈렸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다우지수마저도 이제 밀려버리면서 단순하게 기술주들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동안 상승률을 많이 보였던 미국 증시에 대한 호흡 조절 가능성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의 조정은 조금 신경 쓰였던 조정입니다. 물론 이젠 지금 이게 흔히 표현하는,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좋아합니다만 카더라 있죠, 카더라. 네, 흔히 표현한 카더라인데, 어제 어제 밤에 미국 본장이 열리는 중간에 갑자기 시장이 한번 나스닥이 후둑 무너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막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가 뜬금없이 막 무너졌던 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들이 무슨 자리들이었냐면 이제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출마 포기 가능성, 주말에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그냥 스킵하십시오. 네,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면 스킵하는 게 좋고, 여하튼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기존에 정책적으로 밀고 있었던 섹터들, 그런 업종들의 좀 둔화 가능성들이 부각됐던 측면이 주가 조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이후에 조정을 더 받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좀 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새벽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미국 시간은 저녁이죠. 저녁인데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연설이 있었고,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대신 여기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업종 관련된 부분이에요. 업종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시장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금리를 낮추겠다. 이제 트럼프 스타일상 실제로 장난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퍼포먼스가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 시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공격적인 자산 쪽으로 자금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일 수 있는데, 여튼 이 부분 좀 말씀하셨고, 전쟁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쪽은 문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기차 쪽은 아직은 조금 간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라이랠리가 지금 별로 좋지가 못하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압박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는 굴뚝산업 좋아한다고.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혜택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날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분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전기차 섹터들의 영향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증시를 마지막으로 슈팅을 줬을 때는 전기차였거든요. 갑자기 테슬라가 날아다녔잖아요. 8일째인가 9일째인가 날아다녔었죠. 갑자기 테슬라가 날아다니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었단 말이죠. 기조적으로 반도체가 올렸던 증시였는데 갑자기 전기차, 그것도 트럼프와 관계없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주도하여서 시장을 펌핑했는데, 물론 그 펌핑된 주가는 지금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지금 충격 안에 있다 이거죠. 그 충격 안에 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전기차가 이제부터 시세를 반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전기차 쪽의 영향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가 전기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지금 이것만 해도 일단 세 가지 섹터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꽤 만만치 않은 영향을 줄 거고,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폐배터리, 리사이클, 뭐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 국면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꽤 만만치 않은 내용이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뭐 단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 그 다음에 조심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튼 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여튼 뭐 흔히 말해서 뭐가 좀 주도권이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했을 때, 기존에 선점하고 있었던 그 주도자가 길을 잃는다고 하면 그 주도자가 이끌었던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주가의 반응이 좀 민감하게 연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극변화하기 시작했고, 근데 기술주들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순환매들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 순환매가 멈추었다는 것은 뭘 말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현재 상황이 그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이런 민감한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이다 라고까지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는 어차피 9월로 거의 기정사실화 깔고 있는 판이었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 깔고 있었던 판이긴 한데, 금리 정책의 변화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은근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재료예요. 금리 인하해도 그렇고 인상을 해도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면 셈법이 틀리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좋은 업종도 분명히 있고, 금리를 올려서 내려서 좋아지는 업종도 분명히 있고, 각각의
그런 차등적 작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그게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에서 안 그래도 전략 가이드라인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트럼프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은 그냥 기름을 부어줬을 뿐이지 특별히 현재 시장에서 생각했던 내용과는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장을 좀 잘 준비해야겠어요. 오늘장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나스닥만 움직이고 뭐 S&P 500만 움직이고 뭐 다우지수만 움직이고 각각 좀 따로따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 왜냐면 다 같이 주가라는 것이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사뭇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나스닥에서 움직였던 사이클이 다우 쪽으로 사이클이 넘어가고 다우 쪽에 있던 사이클이 나스닥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다 매기가 몰리는 거 말이죠. 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뭐 이걸 다 똑같이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어제 요 시점 그 다음에 개장한 이후니까 요 시점 정도가 돼요. 여기서 리바운딩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리바운딩을 줬을 때 누가 어떤 상황을 줬냐면 다우지수가 해당 시점에서 꺾여버렸어요. 해당 시점에서 꺾여버렸어요. 이렇게 내리쳤죠. 그러니까 내리치면서 자금들이 다시 기술주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좀 보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환매였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런 식의 순환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순환매마저도 이제 끝물에 들어왔다. 순환매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순환매가 끝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순환매가 끝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죠. 순환매는 당연히 끝나야 되니까 끝나는 것 자체의 무서움은 아니고 순환매가 끝나면 유동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시장의 유동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된다고 했을 때 증시가 받아들일 충격은 생각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체 투자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가가 굉장히 좋으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산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가지를 못하고 그냥 파킹 자금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제 파킹 자금으로 빠지게 되면 단순하게 그동안 시장은 특별히 많이 사지 않아도 올랐다라고 제가 거래량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버티지 못하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금들이 파킹 자금으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티기 어렵겠죠. 왜냐면 자금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기점에 시장이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 여부 등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까지도 정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들어왔어요. 3대 지수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만났습니다. 결국은 만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각 지수별로 아마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주가가 동일성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 그 방향성으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는 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그 시그널 차트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비용 안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비용 분명히 안 받고 있고요.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돈 10원 하나 안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실 수가 있는 얘기인데 괜찮아요. 제가 봐서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저도 이제 늘 새벽까지 같이 여러분들이랑 일을 보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신호가 단순히 신호의 의미보다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보실 때. 지금 이런 구간들은 조금 간만 구간들이거든요.
요거는 간만 구간들이고, 어제 뭐 요런 포인트들, 뭐 요런 포인트들, 어제 여기 저점 포인트들, 어제 이 구간 저희 매수 찍었던 자리 이런 포인트들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그널 자체는 괜찮고, 이제 이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티칭 과정, 아마 7월에 다 배포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8월 달쯤에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이 시그널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일단은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얼마나 서버적으로도 잘 버티는지가 좀 궁금하고, 참고로 이제 증권사 HTS예요. 증권사 HTS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축적도라든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수받고 있으니까 편히 쓰시고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개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의견이 나온 게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호가 나올 때 소리가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매매를, 저랑 이제 매매 보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매매를 굉장히 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난 아세요? 그 난초 키우듯이 제가 좀 일을 하거든요. 원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막 시끌벅적하게 매매를 못해요. 예전부터 매매를 배울 때도 제가 골방에서 매매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시장에 접근을 했을 때 골방에서 일을 배웠어요. 뭐 망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일을 배울 때 골방에서 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장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에 룸을 못 써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렇고 제 방도 그렇고, 제 방이 뭐 굉장히 넓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원룸 수준으로 딱, 제 지금 사무실 방이 딱 그렇거든요. 제 방만. 홀은 다른 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공간 제외하고. 근데 좀 저는 정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는 지금 8월 달에 반응을 할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그 화살표 사이즈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번호를 좀 매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번호는 오늘 24시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뭐 밤 12시가 넘어가 24시 넘어가니까 11시 59분까지 해가지고 오늘 신호가 몇 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저희가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비슷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많이 반응할 거고,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라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라는 아닌데, 대신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매매를 보면 도움 많이 되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이런 구간을 아리까리 하거든요. 이런 구간들 아리까리 합니다. 굉장히 아리까리해서 야 이걸 사야 되나 말아, 이런 아리까리함이 있는데 그 아리까리함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또 내가 시장 참여를 계속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돈도 안 드니까 서비스 품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봐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설치를 못 해드려요. 네, 주말에는 설치를 못 해드리고, 이 영상을 찍으시고 아마 저녁 시간대 이후엔 또 못 해드립니다. 저는 새벽까지 근무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은 또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못 해드리니까 뭐 새벽에 연락 주셔가지고, 어떤 날은 새벽 1시 반에 전화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설치 못 해드립니다. 그럴 때는. 왜냐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대 못 해드리니까, 만약에 너무 늦은 시간에 보고 하고 싶으셨으면 밑에다가 링크에다가 번호랑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순번대로 전화 드려가지고 설치해드립니다. 설치 금방 한대요. 네, 해보니까 금방 하고, 하루에 지금 10분씩도 막 설치하고 계신데, 네, 금방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었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